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가운데 역사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역사 전공을 넘어서서 40대 중반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민족사에 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완용도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 소장은 홍범도 장군의 낙인을 찍는 식이라면 안중근 의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안 의사는 러시아 법정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입니까? 친러파예요? 웃긴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1945년 이후에 형성된 냉전체제와 한반도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분단체제라는 틀거리로 연해주 지역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갖고 과거의 일을 규정을 해요. 심 소장은 특히 최근 한 정부 관계자가 정훈 교육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 안보관을 더 분명히 하라는 취지라고 언급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권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넘어서서 국가관과 안보 역사관을 건드린다? 전 이거는 박근혜 정권기 때 국사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한 역사 쿠데타가 아닐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군 역사연구 권위자인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도 봉오동 전투 이후 홍범도 장군의 행보를 공산주의 활동과 엮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려인들처럼 그냥 생활한 거예요. 1995년대 의병투쟁 나섰던 이후로 정말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위해서 그 헌신했던 자기의 가족들이 다 이게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인부터 두 아들까지 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던 건데 의병투쟁 과정에서. 반 교수는 그러면서 국방부 입장에 대해 정부 주요 부처라면서 이렇게 수준 낮고 천박한 해명을 할 수 있냐고 질타했습니다.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육사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 계승을 적시한 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22년 식민지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정부는 홍범도 장군이 이때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 권총 선물을 받고 이후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계해 독립운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과도한 사상적인 낙인 찍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차 대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일제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그렇죠. 홍범도 장군은 당시 소련 입국 조사서에 자신의 직업은 의병으로 참가 목적은 조국인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선 1921년 독립군이 괴멸된 자유시 참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옛 소련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뒤 극장경비원으로 일하던 그가 숨진 건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북쪽의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시도했습니다. 해군 잠수함에 홍범도함 이름을 붙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순국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추가로 대한민국장을 건넸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넘어 그의 이력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군은 유해봉환 당시 전투기를 보내 호위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예우를 뒤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군 영웅 5명의 동상 제막식. 지난 2018년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당시 육사 건물에는 독립군, 광복군,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이라는 글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흉상 건립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흉상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육사는 그해 6월 현충일 다음 날엔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증서에는 숭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사관 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육사와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정체성에 맞지 않아 그곳에 둘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선 또 한 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게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이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홍 장군은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